다음 소식입니다. 경찰이 오늘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습니다. 계엄 당일 CCTV 자료에서 그동안의 진술과는 다른 정황이 나왔기 때문인데 경찰은 비상계엄 선포 사흘 뒤에 비화폰 서버에서 정보가 원격 삭제된 정황도 포착했습니다. 김태원 기자입니다.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이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한 인사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입니다. 경찰은 최근 대통령 경호처로부터 계엄 당일인 지난해 12월 3일 국무회의가 열렸던 대통령실 대접견실과 복도에 CCTV를 이미 제출받아 분석했는데 앞서 이들의 진술과 배치되는 정황들이 포착됐기 때문입니다. 경찰은 특히 이들이 계엄 관련 문건을 전달받는 과정에서 허위 진술을 한 건 아닌지 확인 중인 걸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한 전 총리는 비상계엄 선포문을 전혀 알지 못했고 국무회의 후 양복 뒷주머니에 있는 걸 알게 됐다고 증언했고 최 전 부총리도 누군가로부터 쪽지 형태의 자료를 받았지만 보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딱 보니까 계엄과 관련된 문건으로 인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건 무시하기로 했으니까 덮어놓자, 무시하자고 하고 좀 보질 않았습니다, 내용을요. 이 전 장관도 언론사 단전 단수 지시 의혹을 부인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종이 쪽지 몇 개를 좀 멀리서 이렇게 본 게 있습니다. 소방청 단전 단수 이런 내용이 적혀져 있었습니다. 경찰은 또 경호처로부터 확보한 비화폰 서버 분석 과정에서 비상계엄 선포 사흘 뒤인 지난해 12월 6일 윤석열 전 대통령과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김봉식 전 서울청장 관련 사용자 정보가 원격 삭제된 정황도 포착했습니다. 이날은 홍 전 1차장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싹 다 잡아들여 정리하란 지시를 받았다고 국회에서 진술한 날이라 경찰은 증거인멸 정황이 뚜렷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SBS 김태원입니다. 오늘 국회에서 열린 청문회 처음으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나왔습니다. 계엄 당일 누군가에게 받았다는 그 쪽지에 대해서 최상목 대행은 대통령이 자기 얼굴을 보더니 참고하라고 했다며 구체적으로 그때의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정다은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국회 내란 혐의 국정조사 청문회.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증인으로 처음 출석했습니다. 지난해 12월 3일 계엄 선포 직전 이른바 최상목 쪽지를 받던 순간을 증언했습니다. 제 얼굴을 보시더니 그리고 저한테 참고하라고 하는 식으로 해서 옆에 누군가 저한테 자료를 줬는데 접힌 상태의 쪽지 형태였습니다. 국가 비상입법 기구 관련 예산을 편성할 것이라고 적힌 문제의 쪽지.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에서 쪽지를 준 적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저는 이걸 준 적도 없고 그리고 나중에 이런 계엄을 해제한 후에 한참 있다가 언론에 이런 메모가 나왔다는 것을 기사에서 봤습니다. 오늘 최 대행은 증언을 구체적으로 이어갔습니다. 받아보니 쪽지는 가로로 3번 접혀 있었고 사복 차림이었던 자신이 쪽지를 바로 옆에 있던 기획재정부 차관보에게 맡겼으며 이후 회의 등을 주재하느라 쪽지 내용을 확인하지 못하다가 이튿날 새벽 1시 50분쯤 기재부 차관보가 쪽지 수령 사실을 상기시켜줘 그때 쪽지를 펼쳐봤다는 겁니다. 하지만 쪽지의 첫 문장만 봤다고 최 대행은 말했습니다. 딱 보니까 계엄과 관련된 문건으로 인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건 무시하기로 했으니까 덮어놓자, 무시하자고 하고 좀 보질 않았습니다, 내용을요. 야당 의원들은 진짜 안 봤느냐고 따졌습니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죠. 만약에 안 봤다면은 솔직히 직무유기죠. 그 당시에는 상당히 저한테는 초현실적인 상황이었고요. 여당 의원들은 만약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 소추가 기각된다면 최 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도 무효가 될 수 있다면서 한 총리 탄핵 결정이 먼저라고 강조했습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의 그 헌재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는 그런 걸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은 판결의 효력에 돌이킬 수 없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최대행은 임명을 보류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헌법재판소가 임명하라고 결정하면 어떻게 할 건지 질문을 받곤 헌재 결정을 존중하겠지만 결정 전이니 예단에 말하긴 어렵다고 답했습니다. SBS 정다은입니다. 이틀 전 변론 때 핵심 쟁점이었던 이 계엄 지시 사항이 담긴 쪽지에 대해서도 오늘 김용현 전 장관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김 전 장관은 그 문건을 자신이 만들었다면서 총리와 행안부 장관 것까지 해서 한 6, 7장쯤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이걸 받았다고 인정한 사람은 딱 2명뿐이어서 추가 조사가 필요한 대목입니다. 민경호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김용현 전 국방장관은 비상계엄 직전 열린 국무회의에서 지시사항이 담긴 문건을 부처별로 전달했다고 말했습니다. 총 몇 장이나 준비하셨어요? 3명, 넷, 5, 6, 한 6장, 7장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문건 수령자들도 구체적으로 꼽았습니다. 기재부 장관뿐만이 아니고 네. 외교부 장관도 있었고 또 그 경찰청장, 또 국무총리, 행안부 것도 행안부 장관도 있었고. 문건 작성은 계엄 주무장관인 자신이 직접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계엄 지침 문건과 관련해 지금까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과 조태열 외교장관이 존재를 인정했고 국무위원은 아니지만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도 안가에서 비슷한 문건을 받은 걸로 전해졌지만 다른 국무위원들은 문건 수령을 부인해왔습니다. A4에 담긴 지시사항을 주었습니다. 알고 있죠? 저는 그건 모르겠습니다. 제가 받은 바는 없습니다. 이에 대해 한 총리 측은 해당 문건이 존재했다면 진즉 쟁점이 됐을 텐데 검찰 공소장에도 해당 내용은 없었다며 문건을 건네받은 적 없다고 다시 한번 밝혔습니다. 이상민 전 행안장관은 취재진의 질문에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다만 김 전 장관이 최대행에게 전달한 문건 하단에 적혀있는 8이란 숫자는 원본엔 없었다고 주장하면서 헌재는 최대행이 받은 문건 중 이 부분을 제외하고 증거로 채택했습니다. SBS 민경호입니다.